반갑습니다. 네. 중을 통해서 오랜만에 인사드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모두의 건강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으로 마이크로바이옴, 마이르바이 뉴트라이트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르바이 뉴트라이트, 참 혁신적인 또 뉴트라이트 도전이 깃들어져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올해 뉴트라이트 참 많은 도전을 했죠. 뭐 잠깐 얘기를 드리면 이번 회계연도 시작하면서 마이랩 바이 뉴트라이트와 더불어서 2023 이번에 PF23이 시작되면서 이 근력 자산과 관련되어 있는 또 프로젝트가 또 진행 중에 있죠. 근육이라는 것은 신체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화장하는 필터에서 제가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입술이 빨갛게. 근력 자산, 근육 자산을 키우기 위한 새로운 제품들, 기존의 파이토 프로틴, 또 에센셜 아미노에 이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근력의 힘을 키워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머슬 파워 부스터 제품, 또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프로틴 같지 않은 프로틴, 맛이 있는 프로틴, 한 번에 언제든지 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프로틴 워터 20 제품도 출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또 프로틴 바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강하셨는데요. 이런 프로틴 바도 리비전이 될 예정에 출시가 될 예정에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력 자산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제품들뿐만 아니라 또 12월이 되면 우리 요즘에 잠자리에 잘 들지 못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수면을 잘 취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수면 솔루션도 출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1층이야. 다양해지고 있죠. 3층에 2층이라. 사람들이 다양해지고 생활 패턴도 다양해짐에 따라서 그들에게 필요한 한 분 한 분 한 분에게 필요한 다양한 솔루션이 필요한 시기, 다양한 제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침대가 이렇게 돼 있으면. 관리 방안으로 솔루션을 구성해서 이 다양한 분들의 건강 관리 뉴트라이트가 책임질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이 시간 관리비 앞서 얘기 드린 25만 원. 마이랩 바이 뉴트라이트, 장과 관련되어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깔끔하네. 잘 보시죠? 네. 마이랩 바이 뉴트라이트, 네,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뉴트라이트의 도전과 혁신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건강 자산의 패러다임이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건강이라는 것은 괜찮은데.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아? 그냥 신체적, 육체적, 또 정서적 안정을 취하는 것이 건강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패러다임은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고요. 트렌드도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의외로 있습니다. 작을 것 같아. 건강교육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트렌드는, 즉 건강기능식품 트렌드는 화장품보다 더 빨리 변한다.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시즌별로 새로운 화장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색조부터 시작해가지고 심지어 뭐 썬블럭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제품들이 시즌마다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그 화장품보다 더 빠르게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트렌드를 좀 패러다임화 시켜서 큰 굴지를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패러다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사후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관리 방안을 선택했다면, 이 미래에는, 지금부터 미래에는 사전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건강관리 방안들이 계속 새롭게 나올 예정입니다. 헬스케어 1.0 시대는 공중보건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점에는 전염병의 관리, 치료를 목적으로 했던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헬스케어 2.0 시대에는 우리가 기대 수명이라고 얘기를 하죠. 살면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어. 이 오래 사는 게 최고야. 라고 얘기했던 시점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헬스케어 3.0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헬스케어 3.0 시대는 사람이 오래 살면 왜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즉 건강 수명에 포커스 되어 있는 시대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헬스케어 4.0 시대, 지금이 약간 3.0 시대와 4.0 시대 넘어가는 그 과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4.0 시대에는 건강 수명은 당연한 거고요.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 시대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사전적으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또 그 확인된 방법에 따라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관리하면서 자신의 삶의 질을 추구하는 시대가 바로 헬스케어 4.0 시대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적 관리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질병의 아니면 건강상의 어떤 사전적인 관리를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일까?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지금의 현 상태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어느 정도의 건강상의 위해점을 안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있어야지만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 관리가 곧 사전적인 관리, 나아가 삶의 질을 추구하는 헬스케어 4.0 시대의 본 의미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적 관리에 가장 합당한 방법은 무엇일까? 피 검사해도 되고요. 아니면 저기 병원 가서 MRI 찍거나 펫 찍거나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건 일상화되어 있는 방법은 아니죠.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나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사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 뉴트리아이트는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마이크로바이옴이 뭐야?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은 신체 내에 존재하고 있는 미생물의 군집을 우리가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신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포수보다 더 많은 수의 미생물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미생물들이 신체 각 부분에서 어떤 비율을 가지고 어떤 조성을 가지고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인간 건강의 핵심이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죠. 피부에도 미생물이 존재합니다. 혈관 안에도 미생물이 존재하고요. 그 안에 혈류가 흐르게 되는데 그 안에도 미생물이 존재하게 되죠. 근육에도 물론 미생물이 존재하고요. 손에도 미생물이 존재하죠. 발에도 미생물이 존재하고요. 발에 잘못된 미생물이 존재하면서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존재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우리가 무좀이라고도 얘기해 드릴 수가 있죠. 즉 신체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게 바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신체에 존재하고 있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기본적으로 장 기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대사 기능이라고 얘기를 하죠. 신체 조율자라고 얘기를 하는 호르몬의 조절, 또 내 몸의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그 역할을 수행하고요. 전반적인 대사 기능의 핵심적인 인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면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유의미한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아가서 과거의 건강이라고 얘기하면 육체적인 건강을 많이 얘기했고, 또 더불어서 영양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육체적인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학계의 의견이었다면, 최근 들어서 영양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마이크로바이옴은 신체 내에서 행복 호르몬과 수면 호르몬 등 정서적인 부분의 연관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육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에도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건강에 있어서 핵심적인 제2의 유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DNA. 사람에게 있어서 DNA라는 것은 나를 나답게 만드는 기억 소자라고 얘기를 하죠. 나를 끝까지 유지시켜주는 인자가 바로 DNA입니다. 이 DNA는 일반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으면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죠. 변할 수가 없죠. 하지만 제2의 유전체로 알려진 마이크로바이옴은 내가 어떤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긍정적인 생각만 하세요. 지금은 안 좋더라도 좋아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는 이 반대의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지금 현재 관리를 해서 좋아, 하지만 내가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는 언제든지 이전 상태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마이크로바이옴은 건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내 관리 여하에 따라서 좋을 수도, 지금은 좋지만 나빠질 수도 있다 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이러한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을 제2의 게놈이라고 얘기를 해서 전 세계 석학들이 또는 기업들이, 국가들이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서 육성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019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마이크로바이옴의 글로벌 시장은 96조 원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에 말해서 그 이후에 2023년이죠. 내년이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32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뜨겁다는 것이고요. 마이크로바이옴의 시장, 이
세계의 주도적인 기업인 아메이, 뉴트리라이트가 한국에서 좀 다른 차별화되어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서비스를 이번에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학술적으로 알려진 마이크로바이옴의 이점을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에요. 앞서 뭐 대사 기능, 뭐 정서적인 부분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마이크로바이옴의 생물학적 이점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장 건강, 소화 건강에는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최근 들어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식품 알러지라든지 항생제 내성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으로 문헌자료상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생활습관적 질병의 대표적인 부분이죠. 당 대사, 인슐린이 적정하게 감수성을 갖지 못해서 발생하는 이 문제, 당 대사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도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면역과 피부에도 뭐라고 했던데? 마이크로바이옴이 생물학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외에도 지금 현재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가치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죠. 하지만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가치는 사실 과거서부터 인지되어 왔습니다. 우리 신체에 존재하고 있는 95% 이상의 마이크로바이옴은 바로 장에 존재하고요. 이 장에 존재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떤 조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장 건강이 결정되는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메치니코프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장에서 모든 죽음이 시작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소화기는 사람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9m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9m 정도 되는 소화기에서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90% 이상의 질병이 시작된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장 건강이 또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 조성이 건강에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헬스케어 4.0 시대, 사전적 관리를 중요시하는 이 시점에서 내 건강, 장 건강이 정말 좋을까?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겁니다. 국내 대부분의 분들이 자신의 장 건강을 평가할 때, 또 인지할 때 기본적으로 하는 게 실제로 이 장의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배변이라고 얘기를 하죠. 변이 잘 나오는지. 변이라 그러니까 명절 앞두고 좀 그러네요. 변 말고 매화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임금님의 조선시대 변을 매화라고 얘기를 했죠. 이 매화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장이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즉 마이크로바이옴의 조성이 좋다, 나쁘다를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너무 주관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양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화, 기본적으로 어떤 성상이 가장 좋을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침마다 매화 보시잖아요. 그 매화, 어떤 모양이 가장 좋은 매화일까요? 어떤 느낌?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저녁 시간에 떠올려 보면 좀 이상하긴 하겠네요. 네. 이 매화의 가장 이상적인 부분은 향도 있고 모양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매화가 가지고 있는 수분의 함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정한 매화, 건강한 매화는 마치 바나나의 그 수분력을 가지고 있는 그 느낌, 즉 바나나를 살짝 늘렸을 때 손끝으로 전해지는 그 촉감 있잖아요. 그 촉감을 나타내는 변이 가장 건강한 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얼마나 큰 변을 봐야 돼요? 난 좀 작은 변을 보는데 양은 어떻게 돼요? 또는 하루에 몇 번을 봐야 돼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 매화의 그 양은 사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 먹은 만큼 나가는 거기 때문에. 파푸아뉴기니 사람들은 하루에 보는 변의 그 무게가 1.5에서 6kg 정도 된다라고 얘기해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런 이유는 바로 그분들이 식이섬유 유지의 식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변을 보는 횟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규칙적인 시간대에 규칙적으로 보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다분히 주관적이죠.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객관적인 잣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마이크로바이옴 레포트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내 장 안에 어떤 미생물의 조성이 있는지, 그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게 바람직한지, 또 지금의 현재 상태는 어떤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를 통해서 우리 건강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배변 건강, 또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 또 건강 관련되어 있는 미생물의 수준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또 포스트바이오틱스 우리가 균형지수가 제공이 됩니다. 이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지수를 통해서 나의 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솔루션 제품이 추천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마이라바이 뉴트라이트의 가장 큰 특징은 국내 유일의 듀얼 분석을 진행한다라는 부분이에요. 국내 유일의 듀얼 분석, 두 가지 분석법을 통해서 우리 마이크로바이옴의 건강을 지켜준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NGS라고 하는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과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 건강 관련되어 있는 미생물의 분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국내에 한 2개, 3개 업체, 그 병원에서도 어느 정도 진행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에 있어서 좀 가치를 확인하고자 하실 때는 아마 병원이라든지 경쟁사를 보시게 되면 가격 대비 어떤 항목이 나오는지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마이라바이 뉴트라이트 가격의 적정성 뿐만 아니라 그 항목에 있어서도 다른 부분보다, 다른 검사보다도 더 나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국내에서 유일하게 포스트바이오틱스 주수 분석을 통해서 나에게 맞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선별하고 AI 분석을 통해서 추천한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요건 있는데 이 포스트바이오틱스 분석을 통해서 제품을 추천하는 그런 플랫폼은 아직까지 국내에 없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시중에 나와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봤는데 어떤 제품이 있는데 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통해서 지금의 현 상태를 파악하고 또 같이 하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아빠 나 그 내용을 미팅이야. 바탕으로 제품을 이따 추천해 가서 주는 전화해. 거예요. 근데 마이레바이 뉴트라이트는 차별성이 요것도 하고 마이크로바이옴 분석도 더불어서 나의 변의 포스트바이오틱스 분석을 통해서 이 보고해야 돼. 변에서 나의 장 상태에서 가장 적정하게 그 가치를 느낄 수 있는 맞춤형 프로바이오틱스를 추천한다는 차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치게 돼? 변을 보내주셔야 돼요. 다들 아시겠지만 변을 보내주시게 되면 이 변을 6개의 튜브에 나누게 됩니다. 6개의 튜브에 나눈 이후에 우리가 제시하는 맞춤형 솔루션이라고 하는 1번부터 6번까지의 제품을 처리하게 됩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처리된 튜브를 장과 유사한 환경에서, 즉 복제된 환경, 또 모사된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환경에서 일정 시간 배양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그 튜브 하나하나의 미생물의 상태를 확인하고 포스트바이오틱스 점수가 가장 높은 제품을 AI 분석을 통해서 추천하는 것이 이 마이라바이 뉴트라이트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앞서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다른 유사 서비스의 경우에는 설문을 통해서 체크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제품을 권장한다. 하지만 마이라바이 뉴트라이트는 자신의 변의 솔루션 제품을 처리한 이후에 일정 시간 지나서 거기에 맞는 가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차별성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맞춤형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 어떤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무조건 다양해야 됩니다. 다양하다는 것은 좋은 균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내 장관 내의 유익균의 비율보다 더불어서 내 건강 관련되어 있는 분에 도움이 되는 균의 비율보다 안 좋은 균이 더 많다는 것이죠. 따라서 검사를 하시게 되면 저 마이크로바이옴 다양성을 꾸준히 끌어올릴 수 있는 관리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음 장내 유익균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내 유익균의 수준은 표준분포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넘어서 락토바실러스와 비피도박테리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락토바실러스는 일반적으로 소장, 대장보다는 소장에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소장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섭취하는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질이 흡수가 되는 곳. 바로 이 소장이죠. 이 소장의 건강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락토바실러스유를 일반적으로 음식물의 영양학적 가치를 올려줄 수 있는 대표적인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얘기를 하죠. 비피더박테리움은 대장에 존재하는 주로 대표적인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비피더박테리움은 장 건강의 지표이기도 합니다. 문헌 자료에 따르면 갓 태어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장 내 비피더박테리움의 비율이 전체 균의 70에서 80% 정도까지 유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이 아이가 활동을 하게 되죠. 즉 활동한다는 것은 외부 음식물에 대한 접촉이 빈번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외부 음식에 대한 접촉이 빈번해지는 게 되면, 나이가 들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비피더박테리움의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60대, 70대 정도가 되면 갓 태어났을 때 70에서 80% 정도 됐던 장내 비피더박테리움의 비율이 30%대로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혹시나 내가 비피더박테리움의 수준이 낮아? 내가 외부 음식물, 안 좋은 것에 장내 악 영향을 주는 요소들의 접촉이 그만큼 많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장내 유익균 검사와 더불어서 유해균 존재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해균의 존재 여부. 장내 유해균은 지금 보시는 5가지 유해균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yes, no로 나옵니다.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로 나오게 되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전화로 주셔가지고 나 지금 장 좋아요, 건강해요, 변 잘 봐요. 근데 살모넬라 엔테리카가 발견되었습니다. 살모넬라는 일반적으로 대표적인 식중독 원인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난 정상인데 왜 내 장에서 식중독이 나와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 장은 치열한 경쟁 관계의 두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와 유해균이 항상 전쟁을 치르는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쟁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가 관리가 잘 될 경우에는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우세균으로서 같이 존재하는 유익균의 수준을 굉장히 낮추는, 즉 활동을 억제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유해균이 우세할 경우에는 유익균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 장의 우세는 하루하루 시시각각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식생활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당장 건강하지만 이 교육이 끝나고 만일에 혹시나 그럴 일 없겠지만 나가서 삼겹살을 많이 먹는다, 또는 소주를 먹는다, 흡연을 한다 라고 하면 제 장에서는 순간적으로 이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다음날 유해균의 장의 주도권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 살모넬라라는 유해균이 그간 유익균에 의해서 억눌러져 있다가 유해균이 우세성을 발휘하는 순간 자신의 성격을 표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식중독이 발생할 수도 있다. 즉 지금 당장 존재한다고 해서 증상은 없지만 존재하는 이유만으로도 장내 환경이 변하는 순간 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꾸준하게 관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장내 유해균 중에서 또 재밌게 볼 수 있는 게 후가길리스라는 균입니다. 이 균의 특징은 복통과 긴장성 설사를 유발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시 남성분들 중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긴장하게 되면 설사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 한번 내 장관 내에 저런 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건강관리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이 외에 또 건강 관련되어 있는 장내 미생물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시게 되면 인지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중앙에 미생물의 수준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뇌의 기능입니다. 어떤 사물을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거겠죠. 딱 보면 마이크로바이옴 그러면 처음에 소비자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먼
미래에 있는 얘기 같아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마이크로바이옴이 정말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 가까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 아래쪽에 있는 게 수면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밑에 수면 관련 불면증 전 세계 인구의 30%가 불면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불면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 수면 관련되어 있는 미생물의 수준을 확인하는 것도 나의 건강관리에서 기본이 될 수가 있겠죠. 혹시나 저 수면 관련되어 있는 미생물에 문제가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떤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을 실행해야 될까요? 소비자분들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수면 관련되어 있는 미생물의 수준이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체의 민감성이 굉장히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경이 날카로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부분을 낮출 수 있는 게 뭐야? 바로 가바라는 물질입니다. 가바는 중추신경을 약간 유하게 만들어줍니다.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수행하죠. 그런 이유 때문에 가바의 수준이 높게 되면 숙면을 취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바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바를 적정하게 늘리기 위한 방법 제시해 드려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단백질과 비타민 B군을 섭취할 것을 얘기를 많이 드리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생활 습관 속에서 이 수면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게 기본적으로 추천드리는 그것은 규칙적인 시간대에 잠자리에 들어라입니다. 또 규칙적인 시간대에 잠자리에 들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잠들기 전에 뇌를 자극할 수 있는, 눈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낮춰라 라는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을 자기 직전까지 보는 것, 눈을 자극시키는 것, 이거 수면에 절대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또 잠을 잘 때는 빛이 완전히 차단된 곳, 암소에서 잘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보시게 되면 콜레스테롤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미생물의 수준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미생물의 수준에 문제가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될까? 일단 콜레스테롤을 섭취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섭취하는 우리 신체 내에 존재하고 있는 콜레스테롤 뭐 절대적일 수는 없지만 문헌 자료에 따르면 내 몸에 존재하는 콜레스테롤의 중에 25%만이 외부에서 음식물을 통해서 들어온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내 몸에 존재하는 콜레스테롤 75%는 내 몸 안에서 만들어진 거라는 것이죠. 즉 음식물도 조절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내 몸에서 콜레스테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 기본적으로 적정한 열량 소비,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 탄수화물의 섭취를 조절해야 됩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이 탄수화물이 뭐 충분하게 섭취하는 것은 또 알겠지만 거의 대부분 과도하게 섭취한다는 것이죠. 신체에서 사용하고 또 남을 정도의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이 탄수화물이 잉여의 탄수화물이 남게 되고요. 이 잉여의 탄수화물이 결과적으로 중성지방을 거쳐서 콜레스테롤로 변화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콜레스테롤 관련되어 있는 미생물의 수준이 문제 있어. 그럼 이거 조절해야지 돼. 어떤 방법으로 조절해? 기본적으로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이고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는 방법을 선택한 동시에 운동을 적절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양적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는 어떤 영양소가 있을까? GLA 도움이 됩니다. 콜레스테롤 조절에 됩니다. 레스틴 도움이 됩니다. 또 마늘도, 알리신도 이 콜레스테롤 조절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콜레스테롤 수준이 높을 경우에 혈행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소도 함께 섭취하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또 체중 조절 관련되어 있는 미생물 우리가 9월 14일부터 바디키 M과 바디키 마이핏 시작을 하게 되는데 항상 그렇게 노력을 하셔도 안 되시는 분이 계십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자신이 섭취하는 음식에 대해서 좀 낮게 보는, 난 별로 먹지 않는데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 외에도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 체지방 조절 관련되어 있는 미생물의 수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자신의 몸 내에서 이 체지방을 조절할 수 있는 미생물의 수준을 확인해 보는 것도 체중 감량을 보다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한 번쯤은 느끼셨을 겁니다. 왜 이렇게 체중 조절이 어렵지, 다이어트가 어렵지? 후드티 두 내 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한번 다른 차원에서 한번 나의 장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겠죠. 일반적으로 비만하신 분들에게 퍼비큐테스라는 비만균이 많이 존재를 하게 되죠. 이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대사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면 면역 관련되어 있는 미생물의 수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강에 있어서 가장 큰 핫 이슈 중에 하나가 면역 건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면역과 관련되어 있는 미생물의 수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미생물의 수준을 확인했다면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주는 미생물의 수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소비자분들이 마이크로바이옴,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지금 당장 내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설사가 있거나 변비가 있거나 복통이 있거나 음식물을 섭취했을 때 더부룩함이 있을 경우에 프로바이오틱스를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부분에 적절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비자분들께서 많이 찾고 있는 설사, 변비, 복부, 불편함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미생물의 수준도 확인하는 것이 내가 그 부분의 문제점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성분들은 설사 관련되어 있는 미생물의 문제가 좀 있고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변비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혹시나 우리 여성분들 중에서 변비가 있어. 변비 관련되어 있는 미생물의 수준이 좀 문제가 있어. 당연히 그 변비 관련되어 있는 미생물의 수준을 올릴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겠죠. 동시에 변비라는 것은 장내 연동 운동과 분주 운동이 약함으로써 발생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연동 운동과 분주 운동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복근을 키워라입니다. 복근이 있으시면 누구나 다 복근이 있습니다. 하지만 배의 지방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건데 이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킨다면 이 연동운동과 분절운동이 강화됨으로써 변비로부터 내 몸을 지킬 수가 있겠죠. 그런데 복근을 키우는 건 사실상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돼? 상체를 많이 움직여줌으로써 자연스럽게 장의 연동운동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방법 등을 통해서 나의 현재 상태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건강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문제점을 확인하셨다면은 지금은 이제부터는 이 포스트바이오틱스 분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는 건강 관련되어 있는 지금의 현재 상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또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포스트바이오틱스 분석 결과는 실질적으로 나의 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솔루션, 포스트바이오틱스 지수를 올릴 수 있는 솔루션 제품을 추천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그러한 지표입니다. 그럼 포스트바이오틱스란 무엇일까? 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자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프리바이오틱스 인자, 프로바이오틱스 인자, 또 포스트바이오틱스 인자 이 세 가지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 인자는 유익균의 증식 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식이섬유와 프락토올리고당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프리바이오틱스 인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프리바이오틱스 인자는 유해균은 활용하지 못해요.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장관 내에서. 그러나 유익균들은 프로바이오틱스들은 정말 좋아하는 오빠 증식 설거 인자입니다. 놔둬. 내가 할게. 프로바이오틱스가 좋았네. 저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으면 나는 빠르게 분열하고 성장할 수가 있어. 이게 바로 프리바이오틱스 인자예요. 근데 문제는 프리바이오틱스 인자는 생각보다 그 장을 개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좀 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 인자보다 조금 더 효과적인 인자는 어떤 인자일까?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그렇다면 프리바이오틱스 인자를 먹어서 장관 내에 유익균을 증가시키는 것보다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직접 넣어주지 라고 해서 나온 게 바로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바이오틱스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위산과 담즙산에 취약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장에 도달할 수 있는 기술들이 하나하나 나오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간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한 이유는 무엇일까? 유산균이 많으면 뭐가 좋았을까? 왜 좋았을까를 보니까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가 내 장에 존재하게 되면 얘네들이 생존하면서 대사시키면서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물질이 나오더라. 그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일반적으로 유익균의 대사물로 칭해지는 인자들인데 뭐 대표적으로 복합아미노산, 신경전달 물질, 세포 파쇄물, 천연 비타민, 미네랄, 항균 펩타이드, 짧은 사슬, 지방산 등이 포스트바이오틱스인데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분비가 돼야지 신체 전반적인 부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즉 우리가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이유,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이유, 결과적으로 종국에는 이 프리와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아이들이 장관 내에서 포스트바이오틱스라는 아이들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 포스트바이오틱스 인자가 있어야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앞서 제가 수면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가바라는 인자가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가바가 어디서 많이 생성돼? 바로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장관 내에서 생성하는 대표적인 인자 중에 하나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은 어떤 인자일까요? 세로토닌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인자입니다. 아미노산과 비타민 B군이 존재해야지만 만들어지는, 햇빛이 있어야지만 만들어지는 인자예요. 저 세로토닌의 수치가 낮을 경우에 우울감과 조울감이 온다라고 얘기를 하죠. 프리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게 되면 포스트바이오틱스 중에서 저런 신경전달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또 기억과 학습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항균 펩타이드, 또 우리가 복합아미노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단백질을 섭취하는 이유, 저기 포함되어 있는 류신, 아신, 메티오닌 등의 아미노산을 섭취하기 위함인데 포스트바이오틱스 인자 중에 하나가 바로 저런 복합아미노산 인자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포스트바이오틱스 인자가 장관내에서 잘 만들어져야지만 내가 건강을 지킬 수 있다.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이유, 마이크로바이옴을 선택한 이유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스트바이오틱스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이 포스트바이오틱스 6가지들 중에서 약간은 다른 인자가 있어요. 어떤 여러가지 구분할 방법이 있겠지만 복합아미노산, 신경전달 물질, 세포 파쇄물, 비타민과 무기질, 항균 펩타이드 등은 우리가 외부에서 섭취가 가능합니다. 즉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하지 않더라도 마음만 먹으면 단백질 섭취를 통해서 이런 아미노산을 섭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경전달 물질도, 세포 파쇄물도, 비타민과 무기질, 항균 펩타이드도. 그런데 외부에서 섭취가 어려운 인자가 있으니 바로 짧은 사슬 지방산, 달쇄 지방산이라는 인자입니다. 그래서 마이르바이 뉴트리라이트에서는 기본적으로 당신의 장관 내에 존재하고 있는 달쇄 지방산을 측정합니다. 이 달쇄 지방산 측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솔루션 제품을 권장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달쇄 지방산, 어떤 달쇄 지방산을 우리가 관리할까, 측정할까?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뷰트리산, 이 3가지 단세 지방산을 우리가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 지수의 지표로 삼고 있습니다.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뷰트리산, 일반적으로 이런 단세 지방산들은 장관 내 pH를 낮춰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유익균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경향이 있죠. 더불어서 아세트산 같은 경우는 면역 기능 촉진과 무기질의 흡수 증가에 도움이 됩니다. 또 뷰트리산 같은 경우에는 대사질환, 대장질환, 면역질환과 관련 있는 중요한 지표 물질 중에 하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단세 지방산들은 장관 내에서 장의 에너지 생성을 촉진합니다. 장세포에. 그럼 장이 잘 움직이게 돼요. 장이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장이 활성화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장벽이 조밀조밀하게 결속력이 강해지게 됩니다. 결속력이 강해지게 이쪽처럼 결속력이 강해지게 됩니다. 장벽이 결속력이, 세포 간의 결속력이 강해지게 되면 장 내에 있는 유해 인자들이 장벽을 타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혈액 안쪽으로. 면역 능력이 좋아지겠구나. 만일에 반대로 포스트바이오틱스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해서, 즉 만들어내지 못해서, 섭취는 어려우니까 만들어내지 못할 경우에는
단세지방산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벽의 결속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장 내에 있는 안 좋은 인자들이 신체 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럼 면역 능력이 떨어지겠죠. 뭐 아모니아 가스도 있고 여러 가지 인자들이 있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장누수라고 최근 들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장누수,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 장누수. 단세지방산이 바로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단세지방산 특정을 통해서 나에게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해준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르파이 뉴트라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지금 현재 명확한 건강 상태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지표로서 다음과 같은 미생물의 수준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관련되어 있는 또 체지방, 인지, 수면, 면역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나의 건강 관련 미생물의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설사, 변비, 복부 불편함 등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나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장, 소화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인자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재밌는 부분은 저 탄수화물 소화 관련되어 있는 미생물, 또 단백질 소화 관련되어 있는 미생물도 참 재밌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검사를 하고 나니까 내가 탄수화물 소화 관련되어 있는 미생물의 수준이 문제가 있어. 그런데 나는 탄수화물을 즐겨 먹네?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탄수화물 소화 관련되어 있는 미생물의 수준을 정상적으로 만들거나 정상 범주 내에 들게 하거나 아니면 탄수화물 수준을 섭취 수준을 줄이거나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간 자신도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탄수화물을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라고 얘기하셨던 분들, 이런 검사를 통해서 나에게 탄수화물 소화와 관련되어 있는 미생물의 수준을 확인함으로써 탄수화물의 섭취량을 좀 조절하는 것도 건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단백질 소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는 단백질만 먹으면 속이 좀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 신체 내 단백질 소화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의 미생물의 수준은 어떨까? 확인을 통해서 관리가 가능하겠죠. 만일에 내가 단백질 소화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 그럼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돼? 단백질은 굉장히 중요한 인자인데 이럴 경우에는 지금 섭취하고 있는 단백질의 섭취량을 약간 줄이면서 그와 대응할 수 있는 대응량의 아미노산 위주의 제품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파이토프로틴 좀 줄이고, 쉽게 얘기해서 에센셜 아미노 좀 늘리고, 이번에 프로틴 워터 20 제품 좀 늘리고, 이런 방법으로 좀 조절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명확한 데이터를 통해서 나의 몸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관리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게 바로 마이랩 바이 뉴트리라이트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이랩 바이 뉴트리라이트 저희가 이렇게 자신있게 권장드리는 이유는 선행 연구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됐어요. 이건 당연한 거고요. 또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출시가 되기 직전 많은 연구를 통해서 개발된 프로세스고 제품이지만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체험이라고 얘기를 하죠. 테스트라는 개념보다는 체험을 하면서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이 플랫폼이 마이랩 바이 뉴트라이트가 같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포스트바이오틱스의 균형 점수, 나의 장에 내가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이유가 바로 이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만들어내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좋은 장일수록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 점수가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이 포스트바이오틱스 균형 점수가 솔루션 제품 섭취 후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제가 레포트 처음에 설명할 때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장, 균총이 다양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솔루션 제품을 섭취한 이후 또 저희가 솔루션 식생활이라든지 생활 패턴에 대한 재원을 해드리는데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장, 균총의 다양성도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불편함을 주는 인자들 있죠. 변, 복통감, 가스 팽만감, 배변 지연 시간 점수 등이 모두 유의미하게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관적으로 체험하는 증상, 앞서 얘기 드렸듯이 다음과 같이 유의미하게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참 재밌는 것은 특히 섭취 1주차에 주관적인
점수에서 급격한 변곡점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것도 좀 포인트로 잡을 만하겠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공하고 전달할 수 있는 솔루션이 바로 지금 보시면 마이레파이 뉴트리라이트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6가지 제품. 제가 늘상 이 교육 마지막 때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6가지 제품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의 제품입니다. 왜? 체험을 통해서 흡연 테스트를 통해서, 매화 테스트를 통해서 나에게 맞는 제품이 추천되기 때문에 6개의 제품을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테스트 통해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그 하나의 제품을 섭취하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된다. 즉 6개가 아니라 하나의 제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에게 맞는. 이런 질문 많이 하십니다. 저 6개의 제품이 한국인의 장은 그 환경이 다양하기 때문에 장 상태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6개의 제품이 맞춤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한국인의 장을 어느 정도까지 커버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저희가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해 본 바로는 한국인의 장 유형의 94%를 이 6개의 제품이 커버를 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항상 얘기 드리는 거지만 마이레파이 뉴트라이트는 계속적으로 이제 더 좋아질 겁니다. 더 좋아진다는 것은 좀 더 세분화되고 제품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왜?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쌓이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확인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마이레파이 뉴트리라이트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전달을 해 주셨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기를 네, 바라고요. 이 줌을 보면 우리가 상대방의 얼굴을 알 수 있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죄송하네요. 굉장히 조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죄송하고 특히 우리 제주 경포대 김반장님께서 참 신기하게도 저도 학교 다닐 때 많이 느꼈는데 교수님의 강의가 끝나면 항상 눈이 떠지는 이 놀라운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그 놀라운 경험을 우리 제주 경포대 김반장님을 통해서 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도 네, 감사드립니다. 네. 아유, 너무 피곤하셨나봐요. 네, 네. 아, 네, 성차장님, 네. 저는 이 공부를 사실은 저희들은 참 오랫동안 공부를 해왔던, 사업을 오래 한 사람들인데, 그래도 사실 저 아직도 들어도 또 새로운 게 들리고, 예, 그래서 정말 정보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게, 그러면서 자신감이 더 늘어나는데요. 정말 오늘도 정말 제가 막 적으면서 저도 막 이게 잠깐 생각이 이탈하면 놓치고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이 지금 테스트 키트로 검사를 해본 내 지금 데이터를 저도 지금 데이터를 꺼내놓고 그게 데이터가 있을 때 듣는 거와 없을 때 듣는 거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도 제 데이터를 놓고 계속 듣고 있거든요. 다음에는 제 데이터를, 레포트를 누구에게 빌려줬었는데, 거기다가 적어야겠다. 이게 노트에 적은 거를, 사실은 저도, 더 반복적으로, 또 다른 곳에서 강의하신 것들, 아이도 FCA나 이런 것들을 더 공부해야겠다. 오늘 오히려 그 필요성을 저희가 정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게 또 저희하고 줌으로 이렇게 하시니까 또 다른 내용을 또 하시고 그래서 참 좋았고요. 오늘 이렇게 들으면서 저희들이 이 레포트를 받고 나니까 질문이 더 많고 현장에서 받는 질문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이게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그래서 파일럿 프로그램은 설명을 안 해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해석. 네네네. 네네. 네, 그 파일럿 테스트 했을 때 그 레포트 받으셨을 텐데 그 내용과 지금 현재의 내용도 또 항목이 많이 달라진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네. 그 부분 저희가 네네 맞아요. 간 건강이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게 제 개인적인 얘기 잠깐 하면 간 건강이 낮음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늘 생각했던 것이 인지가 돼서 맞구나.
그러면서 제가 밀크시스를 조금 더 먹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거에 항목이 좀 빠졌더라고요. 그건 여러 가지 그런 항목수에 대한 어떤 비용 문제 이런 문제인가? 비용은 아니고요. 저희는 보다 많은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이전에는 혈액 개선 관련된 테스트 뭐 내용도 들어가 있고 그랬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이게 건강기능식품 업체에서 전달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진료와 관련돼 있는 의사분들의 영역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영역적인 부분에 있어서 네, 좀 구분이 필요하다라는 저희가 판단이 서가지고 약간 항목이 변화됐는데요. 그 항목조차도 사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항목들입니다.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인지라든지 수면이라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김혜정 리더님께서 이런 질문 해주셨네요. 음식의 특정 음식의 변 상태가 달라지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테스트 전에 항상 질문 많이 하시는 게 어떤 식생활을 하면서 테스트를 하게 되면 나의 상태를 명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건 사실 자명한 겁니다. 답이 정해진 거예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섭취하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음식을 섭취하는 상태에서 1, 2주 정도 섭취하신 상태에서 테스트를 진행하는 게 지금의 현 상태에 대한 명확한 파악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안타까운 게 저는 한 3, 4번 테스트를 했었는데 좋은 그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직원들은 그렇게 좀 하거든요. 네.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꼭 이게 직원들끼리 공유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테스트 전에 한 1, 2주 전부터 인위적으로 평소에 먹지 않았던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시는 분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 받기 1, 2주 전부터 구태여 평소에 안 하던 운동을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좋은 결과지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검사를 하는 이유,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내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 건강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인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또 그 결과지를 통해서 건강상의 문제를 낮추기 위함인데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테스트하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일상적인 즐기시는 가장 많이 섭취하는 가장 즐겨 섭취하는 그런 음식을 기본적으로 섭취하시면서 테스트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검사는 몇 살부터 가능할까요? 이론적으로 보게 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하지만 문헌자료를 보게 되면 앞서 얘기해 드렸듯이 아이들의 장 건강 상태는 성인보다 월등히 더 나은 그런 상태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장의 건강 상태는 결과적으로 이 부모님들의 기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장은 식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 식생활이라는 것은 집안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즉, 집 안에 일반적으로 아이들보다 파워를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시는 분은 부모님들이거든요. 우리 남편분이 바깥분이라 그러면 안 좋죠. 남자분이 영향력이 있으면 그 집안의 식단은 남성분 쪽으로 가는 거고요. 반대로 여자분이 파워를 가지고 있어, 영향력이 있어 라고 하면 그 집안의 식단은 여자분 위주로 가는 거죠. 최성 리더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느 쪽에 영향력이 더 크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집안의 식단은? 역시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는 여자 리더님들이 또 이렇게 집안의 우세성을 가지고 있으셔야 되겠죠. 그 우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먼저 테스트를 진행해야 하지만 결과적으로 식생활이 변하게 되고요. 식생활이 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아이들의 장 환경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성인보다 더 빠르게.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10대 중반 남성 화장실 가면 볼일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유가 뭔가요?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앞서 얘기 드렸는데 배변 관련돼 있는 배변 지연 점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의미한 결과를 좀 봤기 때문에
테스트 진행 이후에 자신에게 맞는 솔루션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배변 지연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이유가 다르겠죠. 뭐 장의 연동운동 앞서 얘기 드렸지만 분전운동이 약하거나 복근의 힘이 약하거나 상체 움직임이 떨어지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섭취하는 음식물이 일반적으로 불용성 식이섬유 등 어떤 장이 운동을 할 때 이렇게 축축축축 운동을 할 때 걸리는 음식이 있어요. 걸려야지만 옆으로 밀릴 수가 있거든요. 이런 그 좀 거친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시는 분들이 좀 그나마 배변의 시간이 많이 좀 짧죠. 그에 반해서 그런 식생활을 하지 않으면 탄수화물의 위주의 식생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반대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식생활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좀 유의미할 것 같고요. 또 일상적인 식생활 속에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데 채소와 과일 어떤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할까? 수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렇지 않은 그런 식재를 많이 선택할까? 이런 부분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아침 화장실에 꼭 가지면 20분 이상 오랫동안 있다가 봅니다. 일단 화장실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장실을 가급적 불편하게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스마트폰을 들고 들어가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습관화됩니다. 이 배변도 그래서 계속적으로 좀 습관화하고 짧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등을 꼿꼿이 편 상태보다는 약간 수그린 자세. 이런 부분도 이 배변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주무시기 전에 프로바이오틱 섭취하는 것도 다음날 변을 보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정주 리더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굉장히 좀 그런 질문 주셨네요. 일반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우울증, 알코올 중독, ADHD, 이렇게 과행동장애 자폐 등 모두 디스바이오틱스 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모두 프로바이오틱스 상태. 어떤 의미일까요? 네. 보통 네, 네. 네네. 그런 디스바이오시스 상태인 사람들에게 네네. 이 분변검사 키트 하고 처방되는 그 유산균을 먹으면서 정말 좋아질 기대를 할 수 있는 건지, 정말 그것이 좀 궁금해요. 좀 당연히 그런 걸 위해서 하는 거라는 줄 알고 있는데, 네네네네네네. 참 어려운 질문은 아니에요. 쉬운 질문이에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장관 내에 좀 문제가 있는, 좀 어떻게 보면 이 헝클어진, 밭이 다 망가진 그런 상태에서 프로바이오틱스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문헌자료를 통해서 알려진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나와 있는 요 하나하나의 부분들 등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유용한 기능으로서 문헌자료상 많이 나와 있는 부분이라는 정도만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하나의 어떤 문제점들, 질병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특히 여기 나와 있는 ADHD, 알코올 중독, 자폐 등과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연계하는 것은 프로바이오틱스의 영양학적, 생물학적 이점에 있어서는 분명히 사실이지만, 네, 이라는 부분을 좀 얘기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앞서 교육자료 앞부분에 그런 자료가 있었어요. 마이크로바이옴이 주는 생물학적 이점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 문헌자료에서 나온 내용인데, 그 문헌자료상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정서적인 부분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도움이 된다, 등 많은 부분이 나오거든요. 분명한 사실이지만 일반적으로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건강기능식품과 연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건강기능식품 법상으로 꼭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혜정 리더님도 비슷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인지 관련 미생물이 낮음으로 나올 때, 인지 관련 미생물이 낮음으로 나올 때 이것도 질병과 연계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관련성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실상 질병과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것은 좀 어렵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로바이옴과 프로바이오틱스는 같은 말일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로바이옴은 큰 집이고요. 프로바이오틱스는 그 집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작은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범주가 더 큰 게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이죠. 정서적인 부분에 도움이 됩니다. 네. 대학 균수 측면에서 밸런스 1위의 365는 83억, W는 100억 균주, 이뮤니티는 50억 균주입니다. 이에 비하면 마이랩 유산균을 확인했을 때 30억 균주였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종류와 배합만 다르지만 시중에 나오는 30억에서 5천억까지 범위가 다양합니다. 상식선에 생각해볼 때 다양한 종류의 프로바이오틱스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더 좋은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뉴트라이트 프로바이오틱스 플랫폼의 가장 큰 가치는 배합 비율과 다른 균주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뉴트라이트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은 밸런스 위드인 365 제품과 이뮤니티 제품입니다. 지금 써주신 바와 같이 83억 균주 또 50억 균주 이상이라고 아마 표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두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두 제품은 확연히 다른 제품입니다. 왜 다를까? 균주의 수가 달라서? 아닙니다. 밸런스 위드인 365 제품은 SFM, HN019 등 LASR 등 균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에 반해서 이뮤니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균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루테리 균주라든지 스트레토코커스 등의 플란타넘, 락토바실러 플란타넘 균주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다른 균주라는 것은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상식선에서 얘기 드리면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어요. 아이스크림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아이스크림이 아니죠. 딸기맛 나는 아이스크림, 초콜릿맛 나는 아이스크림, 이거는 같은 아이스크림이지만 완전히 다른 맛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국내에 나와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뉴트리라이트처럼 이렇게 다양한 프로바이오틱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도 드물지만 플랫폼이 어느 정도 갖춰진 회사의 제품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동일 균주를, 즉 핵심 균주를 메인으로 두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기능성 원료를 추가하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A라는 프로바이오틱스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에 비타민 C가 들어가 있으면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하는 프로바이오틱스, 항산화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제품으로 나오게 됩니다. 또 칼슘이 들어가 있으면 똑같은 균주임에도 불구하고 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칼슘과 섭취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뉴트라이트는 앞서 얘기 드린 바와 같이 전혀 다른 균주, 5개의 균주, 8개의 균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균주의 차별성으로 인한 다른 기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문헌자료상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프로바이오틱스는 기본적으로 정장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사용하지 못하지만 그 균주의 하나하나의 가치는 아마 섭취해 보신 분들만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밸런스 위드인 365 제품을 섭취했을 때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배가 계속 돌아가는데? 불편한데? 그러다가 참 신기하게도 이뮤니티 제품을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나에게 맞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왜 그럼 이게 가능할까? 균주마다 그 속성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W 같은 경우에는 락토바실러스 균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락토바실러스의 기능은 뭐야? 기본적으로 이 락토바실러스는 소화기를 거쳐서 여성의 Y존이라고 Y존을 거쳐서 항문을 타고 Y존을 거쳐서 질로 이렇게 전달되는, 또 질의 정착성이 굉장히 우수한 그런 균주입니다. 비피더박테리움은 이걸 굉장히 어려워하죠. 균주의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같은 프로바이오틱스지만 기능이 다 다르다. 어떤 균주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30억 균주를 가지고 있는 마이랩 바이 뉴트리라이트의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역시도 1번부터 6번까지 물론 동일한 균주도 있지만 그 배합이 다르고 제품별 다른 균주로 가지고 있습니다.
종류가 다르다는 거죠. 1번에는 예를 들어서 하나의 균주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5번에는 또 몇 가지 균주가 있어요. 중복되는 하나의 균주 외에 추가적인 균주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다양한 균주와 배합을 통해서 내 지금의 장에 가장 적합한 제품을 솔루션으로 추천해주는 그런 형태를 띠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이랩 바이 뉴트라이트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서 얘기 드렸듯이 마이랩 바이 뉴트라이트의 가장 큰 장점은 나의 장에서 나온 결과물을 바탕으로 그 결과물의 배양을 통해서 솔루션을 처리한 이후에 배양을 통해서 그 결과물, 변을 가장 잘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건강기능식품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은 기본적으로 100억치입니다. 기별 인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100억까지 섭취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가 있겠죠. 분변 제출 후 대장 내시경을 하셔요. 질문이 다 들어왔네요. 네. 장 균주의 다양성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마이크로바이옴으로 장 건강에 좋아지면 주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을 돌아가면서 섭취하는 게 좋을까요? 괜찮은 방법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이 부분이에요.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섭취하시면서 장이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을 아마 대부분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한 2주 정도 지나시게 되면 프로바이오틱스 섭취해서 좋아졌으니까 이제 중단해야 되겠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 다른 종류도 바꿔야 되겠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기본적인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앞서 얘기드린 두 가지 방법은 굉장히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했을까요? 내가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식생활이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섭취한 이후에 장이 좋아졌다면 그것은 내 식생활이 변화돼서 좋아진 걸까? 아니요.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함으로써 좋아진 겁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식생활 변화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전 식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신이 좋아진 장 상태를 고려해서 그것만 고려해서 중단하거나 자신에게 맞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변경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거든요. 그럼 이전 식생활이 그대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이전에 안 좋은 장내 환경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장이 좋아지죠. 하지만 그 좋아지는 것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더 나아지기 위해서 그간 잘못됐던 식생활의 변화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질문이 굉장히 많네요. 네, 이런 질문들을 다 모아가지고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좀 올려볼까요? 추천받은 마이크로바이옴이 덜 효과적일까봐 염려됩니다. 추천받은 마이크로바이옴이 덜 효과적일까봐 염려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적절한 답변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그 6개의 제품이 있어요. 6개의 제품. 하나의 제품이라고 테스트한 다음에 섭취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 테스트보다는 그냥 자신은 정말 잘 찍는다? 그냥 농담 삼아서 그래서 하나 섭취하면서 좀 맞으면 계속 섭취하고 아니면 다른 거 섭취하고 이렇게 변화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잘못된 선택이에요. 그냥 한 번에 명확하게 테스트 결과 확인하고 자신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관리하는 게 더 빠른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얘기 드리지만 이 자신의 변에 가장 가치 있는 솔루션 제품을 권장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능적인 측면에서,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절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유산균의 특징, 프로바이오틱스의 특징을 저희가 설명드리지 않는 이유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설명드리잖아요. 그러면 자신에게 그냥 추론하는 거죠. 이게 이 역할을 수행해? 몇 번에게는 우리 일반적으로 설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도움이 되는 프로바이오틱스 균주가 많이 들어가 있네. 그럼 나 A라는 분, 또리 엄마는 설사 많이 하니까 이거 섭취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제품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나의 변에서 나온 결과물, 그 결과물의 솔루션 제품을 처리한 이후에 장과 유산 환경 속에서 배양해서 그 가장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제품을 추천하는 거이기 때문에 이게 프로바이오틱스 균주의 특징에 대해서 이 1번부터 6번까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특징을 얘기할 경우에는 본인에게 맞지 않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 제가 앞서는 헬스케어 4.0을 설명드렸던 이유도 보다 나은 건강 관리를 위해서 현 상태를 파악하고 지금의 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시받기 위해서는 테스트를 진행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술, 라면 먹으면 다음날 무조건 설사를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걸까요? 문제가 있으니까 질문을 하신 거겠죠. 술, 라면을 일단 안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식생활 관리를 무조건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알코올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술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또 라면에 어떤 라면 글루텐이라든지 아니면 라면에 포함되어 있는 어떠한 특정 원료에 의해서 나에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설사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사람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근데 라면과 술이라는 이 조합이 장에 절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조합은 저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라면은 먹지 말라고 저는 얘기 드린 적이 없습니다. 네. 적당하게 자신의 장 상태에 따라서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테스트 결과로 한 가지 또는 두 가지를 병행해서 추천하기도 하나요? 하나의 제품을 일단 추천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마이렉바이 뉴트라이트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면 하나의 솔루션 제품이 추천되게 되고요. 사람마다 약간씩 다르겠으나 그 테스트 솔루션을 기본적으로 섭취할 것을 기본적으로 얘기를 드립니다. 권장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어떤 경우가 있을까? 테스트해보니까 비피드박테리움의 수준이 너무나 높네? 그리고 솔루션 제품과 더불어서 그런 비피드박테리움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밸런스인 365 제품을 함께 섭취할 거야.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네.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이렇듯 좀 이렇게 조절하면서 섭취하시는 거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가 있습니다. 어떤 제품? 슬림핏 제품이 있죠.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개별 인정형 복합물이 들어가 있는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체중 조절을 진행하는 데 주안점이 둔 균주들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섭취하시면서 함께 섭취하시는 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균주는 그 균주마다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별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비가 있는데 우유 먹고 일부러 설사를 하는 여자분이 계신데요. 마이크로바이옴이 도움이 될까요? 일반적으로 우유 섭취하게 되면 설사하시는 분들, 우리나라에서 좀 많은 분들이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유당불내증에 있어서 좀 개선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기본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를 꾸준하게 섭취하는 것 또는 우유를 어느 정도 섭취하는 것, 즉 적은 양도 섭취하면서 내성을 유당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능력을 키우는 방법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자체가 유당 불내증에 어느 정도 그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이 분이 실제 어느 정도의 유당 불내증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문헌 자료상으로는 프로바이오틱스가 유당불내증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추천드리는 것은 유당이 제거된 우유를 섭취하는 거, 그런 불편함을 겪는 것보다 우유 먹으면 뻔히 설사 나오는 거 알면서 그 우유를 섭취하실 필요는 없고 유당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문제가 없는
우유를 섭취할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설사라는 것은 장에 정착되어 있는 균들을 몸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여지도 굉장히 높거든요. 어렵게 만들어 놓은 장 내 긍정적인 환경을 구태여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쁘게 할 필요는 없겠죠.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서민지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질문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수준도 좀 다양하고요. 저희들이 더 본사의 교육을 더 열심히 받고 저희들이 더 이 체험을 하고 또 질문을 모아서 또 이렇게 한번 드리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명절 전날 정말 이렇게 늦게까지 저희들한테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많은 공부 내셨죠, 여러분? 네, 오늘, 정말로, 근데,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거, 확실한 건, 아까 선생님 이야기 하셨는데, 저는 파일럿을 했거든요. 파일럿이니까 먹기 전과, 추천받은 것을 2달 동안 먹고 다시 저는 분변으로 다시 했거든요. 근데 많은 것들이 개선이 됐습니다. 믿으셔도 될 것 같아요. 본사의 어떤 이런 제품들은 정말 저는 100%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아직 검사 결과들이 안 나오신 분도 있고 지금 이제 지난 그 PT상에서 하신 분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해보시고 지금 기다려보시고 정말 믿고 섭취를 해보시고 다시 그 결과들을 한 번 더 받으신다면 개선 효과를 확실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파일럿으로 지금 분변검사를 2번 했는데 제가 한 번 다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약간씩 달려서 저희가 체험하고 그 결과를 정말 신뢰할 때 저희가 이 뉴트릴라이트 마이크로바이옴을 저희가 더 저희들의 소비자와 저희들의 지인들에게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오늘 이것으로 저희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사진은 그래도 하나 찍고 서원이 해야죠? 박수 빨리 끝내라 박수 치시는 거 같은데? 네. 저희 사진 한번 제가 찍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인증샷 출석표 해야죠. 잠깐만요. 자, 2번 나눠서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네, 하나 찍고요. 조금 기다려주시면 2번째 제가 찍겠습니다. 네, 2번째 갑니다. 네, 2번째 하나, 둘, 셋. 네, 혼자서 찍고 있는데 네. 네, 됐습니다. 네. 모두 너무 수고하셨고요. 성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치고, 네. 네,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강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